안녕하세요, 반디즈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은요, 3등 법칙입니다. 이번에 배치와 배열, 구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원래는 컬러 스크립트만 작업하던 이제 디자이너였어요. 이제 컬러 스크립트란 그 애니메이션의 썸네일, 즉 화면 무드, 분위기를 잡는 일인데요. 한마디로 색을 사용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썸네일 자체가 이제 스토리보드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스토리보드를 감독님이 그려주지 않으시면 제가 채색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스케치나 레이아웃이 없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약간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찰나에 그럼 나도 한번 이쪽으로 한번 공부를 해서 내가 스케치를 하고 내가 연출을 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스케치가 자신이 없었거든요. 약간 연출도 어색하고 어떤 것이 연출인지 어떤 것이 레이아웃인지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레이아웃 공부를 한 2년여 정도 했어요. 물론 지금도 계속 ING이긴 한데 초반에 캐릭터 디자인을 계속 하다가 레이아웃 위주로 공부를 시작한 게 2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미치기 시작했죠. 그 레이아웃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안 계셔도 혼자서 구성과 배치, 레이아웃을 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자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것들에 대한 진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고 공유를 하고 싶어요. 누가 보면 아니 왜 조감독이나 감독이 될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공부를 하냐, 디자이너는 디자인만 잘하면 되지 않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내가 만약 디자이너라면 내 그림의 감독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그림의 감독관은 바로 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는 그림, 내가 그려내는 그림과 이야기와 스토리를 책임지는 건 바로 나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그 2년여 동안 레이아웃을 공부하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전 확실히 하나는 알겠더라고요. 이게 분명 눈 딱 감고 2년 하면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되지? 기본적인 것만 좀 탑재가 되면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제 여러분 3등 법칙이 뭐냐면요, 3등 분할 구조란 촬영에서 가장 일반적인 구도로 화면을 가로, 세로, 3등분 하여서 내가 집중시키고 싶은 피사체를 두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보시면 이렇게 한 줄, 두 줄, 그리고 가로, 세로 이렇게 그었죠? 그러면은 총 9칸이 나오고 여기에 대각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빨강색 대각선을 그었죠? 여기 안에서도 파란색 선을 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안에 교차점을 제가 지금 빨강색으로 체크를 해뒀고요. 이 부분과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A, B, C, D에 여러분께서 집중시키고 싶은 피사체, 스토리의 중요한 부분들을 교차점에다가 배치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응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바닥에 물이 30% 그리고 윗부분이 70%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의 부분을 딱 50대 50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어디에 비중을 더 주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 바닥과 이 윗부분을 질량을 다르게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30%, 70%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디에 집중시키고 싶은지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례 자체를 조금씩 다르게 주는 거예요. 수평 구도이기 때문에 수평 구도의 장점은 뭐냐면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다소 정직한 구도이기 때문에 조금은 보링하고 지루하고 대신 안정적이면서 정적이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와 70%의 비중은 제가 어디에 더 초점을 두고 싶은지에 대한 중요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생쥐들의 상황을 더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물 위라는 상황은 보여주되 물에 초점을 두진 않았어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쓰러진 통나무 위에서 아래를 보는 여우 한 마리를 그렸어요. 그러면 여우 한 마리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볼까요? 네, 선이 겹쳐지는 B에 여우가 배치됐어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거울처럼 그 물 밑에 비춰지는 여우의 모습도 보이죠?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시선이 내려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집중시키고 싶은 이 여우의 배치와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통나무 아래에 비춰진 여우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구도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디가 이번에는 교차점 A에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달이 뜬 하늘, 밤바다, 나무의 공간을 보시겠어요? 반디가 표정을 보면 사색에 잠겼어요. 반디는 지금 가출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출을 생각하고 있어요. 표정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놀고 각자 방을 향해 돌아가는데 반디가 살고 있는 나무와 하늘의 비중이 어떤가요? 딱딱 반으로 갈린 것 같지 않나요? 반디는 지금 자신의 본거지인 집에 안주하며 남을지 바깥 세상으로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거의 우리가 고민을 할 때 막 49대 51, 51대 49, 50대 50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을 때 이도저도 고르지 못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연출을 반디의 집과 밤하늘의 비중을 반반으로 나눔으로써 느낄 수 있는 그런 은은한 연출 방법을 이제 넣은 거예요. 그리고 수직 구도인데요.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반디님.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이제 좀 보이시나요? 그럼 한번 맞춰볼까요? A, B, C, D 중에 제가 집중시키고 싶었던 그것은 알파벳 뭐에 속할까요? 네, 맞아요. B예요. 수직으로 뻗은 입구 부분은 수평보다 안정감은 덜하지만 약간 강하면서 권위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린 이 식물원이 낮에는 식물원이지만 밤에는 마녀들이 공부를 하는 마녀학교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직으로 뻗은 이 입구 부분 있죠? 이 제가 지금 동그랗게 빨갛게 체크한 부분, 이 부분은 웅장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그림은 어떤 그림의 상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잠시 밖에 약속이 있어서 이 여주인공이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반려묘가 거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같이 누워서 이 고양이의 발을 뽀작뽀작 만지면서 힐링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대각선 구도는 그 움직임이나 긴박감 등 동적인 구도로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일러스트는 주인공과 고양이가 편히 자고 있죠. 또한 편한 상황이에요. 이제 침착하면서 편안한 상황이지만 대각선이 들어가면서 그림이 정적이지 않고 그래도 배경에 그 대각선으로 하게끔 심심하지 않고 동적이게 표현하기 위해서 대각선의 구도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그림은 액자식 구성이면서 원형 구도예요. 나무가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꼭 액자처럼 보이니까 이거를 액자식 구성이라고 해요. 사실 이 나무가 액자를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나무가 아니어도 그냥 창문을 사용해서 액자식 구도를 사용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요. 저는 이거를 나무가 감싸서 인물에 더 집중을 시키고 싶었어요. 만약에 지금 뒤에 하늘이 있잖아요. 이 하늘을 만약에 제가 좀 복잡하게 그렸다고 생각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하늘이 아니라 복잡한 어떤 건물이 들어섰다든지 아니면은 계속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나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캐릭터에 집중이 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늘을 밝게 채도를 낮춰가지고 저채도로 캐릭터가 부각되게끔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 또한 원형 구도인데요. 대상을 중앙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시선이 가운데로 집중되기 때문에 주제가 뚜렷하게 보여요. 이러한 구도를 사용하면 쉽게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어떤 기본 방법 중에 하나지 꼭 이렇게 그려야 한다. 이곳에 배치해야 한다. 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배치들을 본인이 가지고 놀면서
약간 정법을 따르지 않고 틀을 깨는 것이 또한 중요해요. 기본적인 구도를 익힌 후에 여러 구도를 시도하면 자신만의 화면 연출을 만들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다음 그림으로는 이거는 대칭이에요. 한동안 제가 대칭병에 걸린 듯 대칭, 옆면 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대칭은 정갈함, 안정감을 주죠. 수평과 비슷한 느낌일 수는 있는데 또 대칭만이 주는 또 다른 오묘한 느낌이 있어요. 다음 그림을 볼까요? 네, 이 또한 대칭 그림이에요. 쌍둥이 여우를 제가 그린 건데 이 대칭 그림은 묘한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었어요. 이 둘은 쌍둥이 여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생긴 여우 둘이 서 있는 것이 잘 맞아 떨어지죠. 이 쌍둥이 여우가 꼭 거울 같으니까요. 또 CB 교차점에 배치를 했어요. 배경은 2, 바닥은 1의 비율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배경에 나무와 앞에 돌을 넣은 것은 변조한 것들이에요. 제가 변조를 해서 그림이 심심하지 않게끔 그 배치와 그 구조를 생각하거든요. 앞에 중앙 나무는 올곧게 서 있는 큰 나무예요. 하지만 뒤에 나무들은 다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다 제각각이고 똑같이 생기게 반복되는 나무를 넣지 않았어요. 앞에 돌도 마찬가지로 앞에 오른쪽에 돌이 보이시나요? 네, 이 돌도 추가되면서 자칫 정말 심심할 수 있는 대칭 그림이었지만 약간 제가 이 안에서 활기가 돋게끔 장치를 넣어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볼게요. 부서진 난파선. 이 또한 복잡하게 들어가 있죠. 비교차선의 대각선 2대1의 비율의 하늘과 빙하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처음 이렇게 그리는 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1대2, 2대1, 1대 1대1 이렇게 하늘과 땅의 비율만 가지고 노는 것도 추천드려요.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과 바닥의 비중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약간 갖고 노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여행으로 다녀왔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높이 올라가는 트램과 그리고 높은 건물들 그리고 그 햇빛과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서 이거를 그림으로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높은 빌딩, 수직 그림은 강하고 권위적인 느낌을 준다고 했어요. 또한 지금 대각선의 트램의 그 철도길, 길도 동적이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냐면 대각선으로 돼 있죠. 수평보다는 대각선이 좀 더 동적인 느낌을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교차점에 하나의 트램이 지나가는 것이 보일 거예요. 보이시나요? 아마 보시면 ABCD D쯤에 있나 봐요. 이렇게 복잡한 그림과 복잡한 패턴 속에서도 부각시키고자 하는 포인트를 잡는 데에 굉장히 그 교차점이 큰 역할을 해줍니다. 다음 그림은 마녀 배달부 키키 팬아트인데요. 아마 키키를 중앙에 제가 배치했다면 아래의 마을도 안 보이고 답답했을 거예요. 이렇듯 키키와 아래 마을의 비율을 1대2로 주면서 배경도 보이면서 캐릭터도 잘 보이죠. 캐릭터가 많이 등장하게 될 때는요. 교차점 그리고 교차선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또한 캐릭터들 간의 아이 컨택을 통한 흐름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잘 보면 캐릭터들은 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모두 한 곳을 향해서 중앙을 향해서 거의 모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보면은 캐릭터의 얼굴 방향이 모두 중앙을 모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 캐릭터들이 분산되지 않고 캐릭터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기 위해서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배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디즈 여러분, 이건 교차점 어디에 속할까요? 네, 맞아요. A 교차점이에요. 이제 한결 잘 보이시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어디가 집중되는지 한번 유추해 보시겠어요? 시간을 들여볼게요. 네, 정답은 이렇게 수직과 그리고 A, B, C 교차점을 이용한 3등 법칙을 사용한 레이아웃이에요.
네, 이제 조금은 잘 보이시죠? 보면은 여기도 보면 민들레 고슴도치를 타고 있는 반디가 지금 비교차점에 있고, 그리고 나비가 날아가는 부분을 보시면 대각선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선과 점과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연출을 짜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3등 법칙이나 룰을 모를 때는 제가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퀘스천 마크가 뜰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그릴까? 이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그림을 접근할까?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의 이 방법을 모르다가 알게 되면 정말 신기하게 눈에 딱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네, 제 그림 중 유명한 그림인 쌍둥이 여우예요. 이 그림도 제가 어떤 의도로 어떤 걸 더 보여주고 싶은지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슬픈 장면인데요. 이건 반디가 소중히 여기고 있던 것을 묻는 장면이에요. 울적하죠. 자기가 소중한 거를 땅에 묻는다니. 그게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그것은 나중에 반디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되면 아시게 되실 거예요. 네, 이 바닥의 대각선은 불안감과 긴장감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건 비단 극적 상황뿐만이 아니라 반디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걱정과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3등 법칙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어떠신가요, 반디즈 여러분?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이거를 이제 챌린지 영상에다가 같이 넣을까 했는데 따로 분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을 그릴 때 3등 법칙에 엄청 연연해 하면서 저 빨간 라인을 그어놓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영상 편집을 하면서 가져 놓으니까 다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그림 안에서 집착이 보여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충 공부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역시 연구하고 공부한 만큼 뭔가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룰을 반디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풀이를 하면서 알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3등 법칙 자체가 주는 구도와 배치 방법이 사진만 통용되는 이제 기본 법칙이 아니라 일러스트,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등등 정말 다양한 곳에서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많이들 쓰이고 있고요. 그 공부가 이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릴 수 있게 된 것이 약간 제 스스로 되게 뿌듯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반디TV에서 구성, 배치, 컴포지션을 계속 올리는 이유도 색만큼이나 어떤 트렌드, 스킬보다도 기본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색뿐만이 아니라 연출에 관심이 많아져서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 틀에서 가둬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 아웃풋 자체가 이런 3등 법칙의 룰을 따라가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틀을 깨고 더 다양하고 더 재미있는 연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이 방법을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하시면 더 다양하고 재밌고 놀라운 앵글과 구도 배치를 또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이 났고요. 도움이 됐다면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